네, 스릴러라고 김영광 배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바닥의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저는 기괴한 멜로드라마를 만든 셈인 것 같아요. 결국 소통하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작업 어떠셨나요, 감독님? 항상 영화를 찍으면은 더 많이 찍어서 편집실에서 버려야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 길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던 점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요. 그런데 기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각각의 인물들한테 살을 붙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넉넉하게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네 배우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표현들을 해내는지를 유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이전에 매력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일 때도 네.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믿게 만든다는 게 장르와 상관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김영광 배우 스스로가 모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정말 넘치고 있는 게 느껴져서 야, 그러면 이 조합이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김영광 배우를 따라다닌 셈입니다, 저는. 네. 예.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김영광 배우에게 캐스팅 전에 고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백이요? 네. 아니요, 고백은 뭐 저는 사실은 제 영화 촬영 내내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김영광 배우였는데요. 그래서 애인처럼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를 내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맞아요. 네. 김섬과 가장 닮았던 분이 혜림 씨였다고요? 네. 완전히 고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저 별나다란 느낌보다는 완전히 자기 모습을 고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우를 만나고 싶었고, 강혜림 배우가 그럴 수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만들고 촬영하는 과정 중에 강혜림 배우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충실하게 잘 따라가려는 시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혜림 씨의 대화들이 김섬에 많이 투영됐다는 말이 있는데 감독님 맞습니까? 네, 네. 그 강혜림 배우의 어투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정도 있고 해서 대본이 강혜림 배우를 따라간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감독님께서 처음에 김용지 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모건과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김용지 배우도 근본적으로는 오디션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요. 오디션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속에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잘 내놓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용지 배우가 출연했던 여러 작품들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살을 찌워야 되겠다라는 정말 강한 욕망을 갖게 됐고, 살이 쪄야 된다라는 압박을 계속 했죠, 배우한테.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살이 쪘을 때 김용지 배우의 얼굴이 참 저는 좋습니다. 사실 조금 쉽게 생각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씩씩하다는 것이 씩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씩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씩씩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아주 오래 걸린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울해지거나 약간 고민이 생기고 자존감이 약한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씩씩한 사람을 원했는데, 김수현 배우는 진짜 씩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게 소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의 문제이지, 모두 난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해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들을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은 그것이 조금 겉으로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조금 남다른 면이라는 입장으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로에게 이 친구들은 어떤 의미이자 관계라고 보면 좋을까요? 감독님. 서로 협력하고 이해해 주고 받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전형적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한 관계들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결핍이 적대적인 관계인 낯선 남자, 두려운 남자하고도 작동하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관계성,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들이 충분히 남아있는 형태로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자, 우리 감독님, 시리즈 연출은 처음이신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셨고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준 기회는 저는 신인 배우하고 아주 모험적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인상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배우를 찾아서 캐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영화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에서는 그럴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빛나는 신인 배우들하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려웠던 거는 어쨌든 400m 달리기 정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뛰는 것 같은 순간들이 몇 번 오니까 중간에 낙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위험도 실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우 행복한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요소여서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소재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게 지금 시리즈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로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해 주셔서. 아니, 그동안 정말 신인 발굴, 정말 보석 같은 신인들을 발굴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우리 기자님께서.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까라고 제가 이제 가설이 하나 있는데 현재의 컨텐츠들 그리고 미래의 컨텐츠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인지 묻고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더 믿음직스럽게 보는 건 아닐까라는 가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김영광 배우한테 고백을 하나 마저 하고 싶은데 해주시죠.
신인 배우들이 등장을 하면 제 태도, 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관계 맺는 상대 배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훨씬 커리어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도 있는 배우가 그 신인 배우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진짜 마음껏 놀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를 이렇게 결정짓기도 해요. 그런데 김영광 배우가 정말 이 세 배우들을 원도 한도 없이 이렇게 받쳐주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구인지를 알겠고 그것에 걸맞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 내 얘기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혹적인 시도여서 멈추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더 곰곰이 사람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우와 감독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각각의 사람들이 고유하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볼만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빛나는 순간들을 다 갖고 있구나 주변에. 그래서 이 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겠죠, 이 드라마가. 근데 이제 저한테 놀라운 기회는 더 곰곰이 주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좀 버겁게 작업을 했고요. 저는 이 앱을 일상적으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무언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면서 아주 열심히 시도를 해봤던 편이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저한테는 있었고, 근데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아주 트렌디한 묘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도 역설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 멜로드라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SNS로 혹은 이런 소셜 앱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보고 더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객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봐주시면 진심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